네, 시청자 여러분, 이번 주 이슈 타파 시작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XX, 바이든인지 뭐 난리면인지 뜨거운 언쟁을 보느라고 귀가 좀 소란스럽습니다. 우리 김 기자는 뭐라고 들었는지 물어보고 싶은데 잘못하면은 정치 성향이 드러날지도 모르니까 안 묻겠습니다. 네. 오늘도 뉴스를 읽어주는 남자 JCN의 김잠출 개건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김 기자, 네. 킹달러에 기업이나 월급쟁이들이 주관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도 팍팍 줄었는데 국회의원들은 억대 연봉 그대로 받고 있는 거죠? 한 푼도 안 줄었죠? 네, 더 달라고 하니까. 예. 안 줄고 오히려 더 달라. 서민하고는 완전 반대죠.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시의원들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마찬가지로 줄지 않습니다. 예. 자, 이제 물가는 치솟고 경기는 엉망이고 하지만 실언이냐 언론 탄압이냐 연일 시끄러운 정치판 대통령의 말부터 한번 짚어보죠. 맞습니다. 일주일 내내 좀 시끄럽죠. 네. 하수 중에 하수들 놀이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서로 코끼리 만지기 아니겠습니까? 눈 감고. 예. 골프 경기 보면은 고수는 쉽고 단순하게 문제를 풀어갑니다. 그죠? 예. 하수는 어렵고 복잡하게 머리 굴리고 접근을 하게 되는데 실은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냥 나의 실수였다. 예. 어느 순간 고치겠다. 미안하다 하면 끝낼 일인데 그루베가 그랬잖아요. 교회가 천사를 그려달라 하니까 아니 천사를 나한테 먼저 보여달라. 봐야 그리죠. 이런 참 복잡한데 단순하게 할 수 있는 건데 말이죠. 예. 그러니까 좀 단순하게 한번 풀어보세요. 예. 아주 좋은 말 많이 하셨는데 단순하게. 쉽게 말하면은 정치라는 것은 말로 시작해서 행동, 실천으로 끝내면 됩니다. 예.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정치적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말을 통해서 드러내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성격이 어떤지, 성장 배경은 어떤가, 경험을 어떻게 했는가, 지적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이 능력은 어떻게 되나 이런 것도 다 말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설득, 타협 이런 능력도 말해서 우리가 드러날 수 있고요. 호감, 신뢰도 역시 말이 8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만 해서는 안 되니까 실행을 하면 되는데 이 실행도 간단합니다. 어떻게? 말한 대로만 하면 됩니다. 또 그렇게 살면 됩니다. 쉽지 않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아요. 네. 이제 흔히 저 같은 사람을 김 기자나 사람들이 말로 먹고 사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이제 말을 하다 보면 더러 잘못하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사과하죠. 잘못했습니다. 하면 되는 거고요. 좀 말을 좀 줄이면 좋겠어요. 언행일치가 최고 좋다는 말씀, 맞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처음으로 울산시가 국정감사를 받는데 김두겸 시장 믿어도 되겠죠? 걸릴 거 없죠? 네, 이제 임기 초반이니까 오히려 더 전 시장에 관한 시정에 대한 것이 오히려 더 도모에 오를 수도 있고요. 그렇죠. 울산 지역 국정감사 일정 보면 11일부터 시작이 되죠. 동서발전. 12일에 울산시 교육청, 그리고 13일에 강망공사, 14일에 울산지검 가정법원, 17일에 이제 울산시와 경찰청이 국감이 있는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죠. 좀 다행스럽다고 하나요. 이채익 행안위원장이 감사반장입니다. 그리고 박성민 의원도 감사반원으로 참여를 하니까 김두겸 시장은 첫 경험이지만은 충분히 변호해주거나 방어해주지 않을까. 부분은 일단 확보해 놨습니다. 가제는 개편. 맞습니다. 후톡 좋습니다. 근데 이번 국정감사에서 예상되는 쟁점이랄까 뭐가 있을까요? 지금 야당 쪽에서, 지역 야당 쪽에서나 시민단체에서 많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들이 다시 오르겠죠. 여당은 지난 시장의 지난 시정에 좀 잘못을 부각하는데 아마 집중을 할 것이고요. 이채익 의원을 제가 만나서 직접 취재를 해보니까 자기도 불경 메가시티 문제 그리고 부유식 해상풍력 같은 이 잘못됐다 이것을 좀 파헤치고 싶다. 그리고 그린벨트 재조정 같은 것도 자기는 부각을 하겠다. 또 경찰 소방의 시스템이 좀 어려운데 이걸 현대화하는데 내가 적극 나서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12일 열릴 울산시 교육청 감사는 벌써 300여 건 자료 요구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노키 교육감의 진보 교육 정책이라고 하나요? 여기에 대한 지적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공방이 좀 있겠죠. 그리고 지난 감사 때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여부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도 좀 치열해질 것으로 봐집니다. 경찰청은 울산경찰청이 유독 또 시선이 집중되는 것은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서 징계 사태가 있었죠. 그 이후의 상황 등이 아마 거론되지 않을까.
근데 뭐 야당인 이상은 의원 같은 경우는 울산의 운문댐 물공급 무산 위기 등에 대한 질의를 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는데 김두겸 시장에 대한 뭐 날카로운 이런 것보다는 서울본부장 인사를 본인의 청을 협치에 대한 청을 들어줬으니까 부드럽게 좀 우호적으로 나가지 않을까요? 예. 어쨌든 이제 국민의힘의 당의 기조와 이제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지역의 의원들이 국감 스타 등장을 바란다고 했는데 혹시 네. 정말 혹시 기대되는 의원이 있습니까? 지금 뭐 울산시나 울산 지역의 뭐 국감에 울산 지역 의원들이 뜨겁게 나설 그런 건 보이지 않고요. 고발센터 설치를 했다든가 또 지난주에 지역기자 간담회를 울산에서 열고 지역 여론 청취하는 데 아주 바쁜 행보를 보였던 이채희 의원이 가장 준비를 열심히 하는구나. 참 성실하게 준비한다. 이 정도로 봐지고요. 이채희 의원은 또 국무총리를 상대로 한 대정부 질문을 해가지고 호평을 좀 받은 적이 있으니까 이분이 한번 탄력을 받으면 계속 신나게 탄력을 받으니까 기대한다기보다는 국감 반장으로서의 역할도 하겠지만은 주로 주도하지 않을까 기대는 있습니다. 굉장히 부지런한 분인데 존재감이 조금 잠잠했는데 이번에 이제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제 우선 야당은 김두겸 시장의 부울경 메가시티 탈퇴하고 해오름 동맹으로 가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정 철학에 대해서 맹공을 퍼부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충분히 부딪힐 겁니다. 지난 민주당 정권 때 민주당 시장 이분들이 아주 애써서 정말 만들어놨는데 김두겸 시장이 일단은 탈퇴 공식 선언했죠. 단칼에 끊었습니다. 이것이 아마 공방은 충분히 될 거고요. 또 이분도 방어력이 나름대로 있으니까 오고 갈 겁니다. 티키타카가 되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내상을 입을 수도 있겠는데요. 이와 함께 해상풍력 같은 전 시장 흔적 지우기 아니냐 이런 공격도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좀 뜨거운 공방이 있을 걸로 관측이 되고요. 특히 김 시장이 부울경특별연합 탈퇴를 공식 선언한 여기에 두고 개인의 정치적 이해와 입지 때문에 했다. 그리고 울산 연구원의 용역을 핑계로 했다. 이런 지적도 예상이 됩니다. 민주당 시장이 2년 넘게 쌓아놓았던 공든탑을 한 방에 무너뜨렸다. 이런 반발은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울산 연구원의 용역에 대해서 이 전문성 담보할 수 있느냐. 주문 생산 아니냐. 객관적 신뢰성 그리고 연구원의 독립성 과연 의심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이슈로 번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또 울산 연구원이 불똥 튈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이걸 뒤집어 버릴 만큼 그렇게 가볍게 보냈냐는 공격도 하겠고요. 아니면은 울산시나 경남도가 윤 정부의 국정과제 균형발전 이런 과제를 포기했느냐 이런 아마 공격도 나올 것이다 예상합니다. 아주 김 기자가 자상하게 잘 짚어주셨는데 이거 참고들 하셔서 꼭 이 얘기들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저 이제 공감을 많이 했어요. 자, 울산시 국감 관전 포인트는 역시 김두겸 시장이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이거란 말이죠. 고분고분하지는 않을 것 같고 김 시장은 지금 국감 처음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국정감사 데뷔라고 볼 수 있죠. 본인도 아마 성부수 내지는 충분히 준비를 할 겁니다. 뭐 잘해서 중앙정치에 간접 대비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인 정치적 체급을 좀 인정받을 수도 있겠다. 이것 기회입니다. 그러나 난생 처음 경험하는 무대이기 때문에 또 그냥 통과 의례로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뭐 무승부가 되겠죠. 이채희 의원 같은 경우는 뭐 국정감사 민원 접수서 설치해가지고 시민 목소리 직접 파악했다. 그 과정에서 본인은 또 이렇게 하더라고요. 상당한 도움이 될 만한 제보를 많이 받았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버무려서 어떤 질문을 할지 기대가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이채희 반장도 그렇고 또 김두겸 시장도 아마 답변에서도 그러겠죠. 지난 정부 정책이 이러이러한 잘못된 점이 있다. 그리고 예산 낭비라든가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을 아마 드러내거나 또 시민들이 느끼고 경험한 것들을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고 공격할 거리를 오히려 찾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에서 했던 얘기를 조금 더 덧붙인다면은 메가시티 탈퇴에서는 용역으로 결정했다고 하는 이거 그냥 잘 넘어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바로 평가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만은 일단은 울산시나 김두겸 시장의 결정에 되돌리거나
정부가 억지로 또 강요하거나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예. 부산시와 부산 언론 제가 분위기를 보니까 아주 부글부글 하고 있더라고요. 예. 너무 근시안적이다 뭐 비난을 많이 하던데 저는 여기서 그 무슨 전문가 무슨 고문 자문 역할을 맡았던 또 무슨 교수라는 타이틀이나 지식인들 예. 또 이런 제공을 많이 했잖아요. 예. 예. 이분들이 지금 이 판국 왜 입을 꼭 다물고 있나 그것이 궁금합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고 했는데 예. 외국에서도 혹시 많이 들으셨고 또 방송을 많이 하셨을 것 아닙니까? 이분들하고. 근데 그들 지금 어디에 있나요? 자리를 받았나요? 아니면은 신념이나 입장, 자기의 전문 지식을 뭐 아무 때나 버릴 수 있는 그래서 카멜레온이었나요? 아니면은 언제 불타서 없어질지 모르는 마구 덤비는 분화방이었습니까? 이렇게 좀 제가 묻고 싶은데 이제 물론 앞으로 후속 조치가 중요합니다. 예.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할 대안이 있느냐 이건 중요하거든요. 예. 그리고 대안과 함께 균형 발전 그리고 동남권 특별연합이라는 이 대통령 공약, 윤석열 대통령 공약도 함께 폐기되느냐. 예. 여기에 대한 이 여부에 대한 답변이 남아 있는데 어떻게 예. 나올지 그리고 정부가 또 어떤 대안을 내놓을지도 관심거리입니다. 예. 이제 같은 당이면서도 부산시장과 엇박자는 아니더라도 호흡이 맞지 않는 거. 그렇지. 결이 다르죠. 결이 다르지요. 이게 이제 개인의 정치적인 어떤 의도냐. 이게 이제 지방자치 시대에 김두겸 광역장군 덩치는 좀 작지만 체급은 같다. 나도 광역시장이다. 예. 그래서 또 울산의 이익을 위해서 나는 모든 출발을 한다. 그건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건 네.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 방법론 그리고 길을 어느 걸 선택하느냐. 예. 선택지는 각자 나름인데 이것이 옳았다 그러다 그리고 이것이 맞는 길이었구나, 잘못된 길이었구나 하는 평가는 조금 시간을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제 시장, 구청장, 군수의 취임 100일이 다가옵니다. 맞습니다. 예. 평가가 제각각인 것 같은데 누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그렇죠. 지금 울주군의 뭐 이순걸 군수 같은 경우는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좀 굉장히 점잖으면서 행보가 좀 발걸음이 크죠. 예. 보폭이 좀 큰 편인데. 예. 그리고 김명길 중구청장은 중구민 백인과의 대화를 지금 하겠다. 이 일정까지 공개를 했더라고요. 예. 그리고 김두겸 시장도 타운홀 미팅이나 기자 간담회를 준비하고 있다. 그 뉴스거리도 제공하고 아마 평가를 할 겁니다만은. 일반적으로 뭐 봤을 때 시장은 좀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또 그린벨트 해제 문제도 그렇게 나쁘지 않더라고요, 분위기가. 그래서 뭐 거기에다가 초반에 일단 날개를 달아준 직무 수행 평가라는 객관적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걸로 뭐 일단 평가를 대신해야 되겠고요. 구청장 군수는 뭐 앞에 중구청과 뭐 울주군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아직 개별 실적이 뚜렷하게 파악이 안 되니까 개별 평가는 좀 이르겠다. 100일 지나고 나서 다시 봐야 되겠다. 뭐 교육감은 뭐 내년 예산 준비에 혼신을 다하고 있고 일단은 그 제주 분원인가요? 거기는 시의회에서 제동이 걸렸으니까 약간 스크래치가 났죠. 네, 그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만 울주군 같은 경우는 뭐 지금 100억이 더 생겼다고 해요. 이거 어디에 어떻게 쓸지 참 고민하는데 원전 지원금이죠, 100억이라는 게.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다. 그거 빠지고 북구도 뭐 역동적으로 하겠다고 하니까 한번 지켜보고요. 중구는 근데 조금 최근에 신세계 백화점 주민 설명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걸 왜 형식적인 형식만 갖추고 비공개로 했는지 주민들도 좀 반발을 했지만 왜 비공개로 했을까요? 글쎄요. 뭘 예상해 볼 수 있습니까? 저도 그게 이해가 안 돼서 이 빈축을 사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그래도 답변이 아직 없었습니다. 의욕만 키운 주민 설명이 아니냐 이런 비난까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10년 만에 열린 설명이고 너무 급조했나? 그리고 설명 자료도 왜 외부 유출을 금지시키고 단속을 그렇게 하나? 또 기자들은 왜 입장을 안 시키나? 설명회는 다 오픈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야심작으로 백화점에서 이렇게 턴을 했으면은 충분히 설명해주고 이해를 구하는 게 좋았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여론이 더 악화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아주 지금 점잖게 김 기자가 얘기를 하셨는데 기대를 많이 모았는데 사실은
좀 기대에 미흡하다는 얘기가 있긴 있어요. 예. 그럼 뭐 지역 언론에서도 한번 다뤘으면 좋겠고요. 예. 주민들 그런 좀 안 좋은 여론 이런 거 예. 중구청이 충분히 좀 받아들여야 됩니다. 네. 좀 숙고했으면 좋겠다. 100일도 안 됐으니까 우선 100일 넘기고 100일 잔치 넘겨 놓고요. 맞습니다. 우리가 저 구청장들의 한번 그동안의 업무 평가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말이죠. 국민의힘 배지를 달고 출마하려면은 국회의원이나 시장 등 공직 후보자 자격 평가를 전부 다 받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이어 혁신안 발표했는데 그게 나온 내용이죠. 예. 우리가 뭐 스쳐 지나갈 수도 있었는데 저도 꼼꼼히 보니까 예. 최재형 위원장 예전 감사원장 출신 아닙니까? 예. 이분 굉장히 꼼꼼한 분인데 이분이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국회의원, 예. 또 뭐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지방의회 전원에 대해서 전원, 예, 자격 심사를 실시하겠다, 예. 하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물론 내년 공천 과정에서 실현 여부는 아직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주목할 대상인데 예. 공직 후보자 추천 시에 말이죠. 부적격 기준도 강화했습니다.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이 아니더라도 예. 성범죄 이건 뭐 당연하겠죠. 예. 요즘 또 핫한 그 과제인 스토킹 문제 예. 그리고 음란물 유포하는 거 있잖아요. 예. 이런 모든 부분도 공천 배제 대상입니다. 공천 안 해주겠다는 거죠. 예. 뭐 저는 좋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게 음주운전은 벌금형만 있어도 공천을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이거 저는 다시 대비를 해보는데 예. 울산 지역 정치인들 뜨끔한 분들이 있을 것이고요. 벌써 떨고 있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뭐 예전 그 선거 공보를 보면은 음주 전과자 입후보자들이 많았거든요. 예. 현역 의원도 지금 있나요?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말이죠. 솔직히 그동안 간간히 나왔었습니다. 근데 쉬쉬했죠. 이게 이제 공천 배제까지 뭐 해야 되느냐, 몇 회까지를 봐야 되느냐, 몇 년 전까지도 뭐 또 뒤집어야 되느냐, 파야 되느냐 논란은 있었었는데 일단은 국민의힘 혁신안 2호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뉴스를 보니까 말이죠. 네. 윤리위원장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분이 이제 이준석 전 대표 징계를 결정했던 분인데 네. 그분이 이제 그 이후로 지금 계속 징계 대상자를 확대하고 있죠. 예, 확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놀랍던데요. 그분이 조금 외모도 그렇지만은 윤리위원장으로 아주 어울려 보이죠. 예전에 그 중도 통합론을 주창했던 이철성 전 의원의 딸이라고 알려졌는데 지금 뭐 당내에서 뭐 정당인이라면은 그 윤리위에 저는 징계를 거부하거나 오히려 더 지지하는 게 옳지 않을까. 윤리위는 조금 도덕적이면서 엄격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참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앞에서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울산 현역 의원 중에 음주 전과자가 있다. 이 얘기는 우리가 어디까지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건 다 공개된 거고요. 공개됐어요? 그럼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들어가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예전 언론 보도 선거 과정에서의 공방 다 알 수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특정인을 우리가 뭐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물론이죠. 현역 의원 중에서도 그 음주 전과자가 있구나. 몇 회냐 뭐 여러 가지 반성 이런 것도 있고. 또 본인이 소명하게 돼 있습니다. 출마할 때는. 근데 이미 여러 번 출마했던 분이겠죠. 그래서 선거 공보, 벽보에도 다 나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지방의원 후보자들 예전에 지나갔습니다만은 그리고 광역단체장이나 기초단체장이나 울산의 정치인 입후보한 분들 중에 다 음주 전과자는 들어 있었습니다. 이걸 뭐 우리가 지금 판단하고 지금 뭐 단죄하겠어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맞습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내놨으니까 앞으로 국민의힘 공천을 받으려고 하면은 자기 점검을 일단 해봐야 되겠구나. 필요하겠구나. 그리고 야당이나 다른 당은 왜 이런 잣대를 내놓지 않느냐 이렇게 공격할 수도 있죠. 공천 당시 하급심에서 이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이제 선고받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도 예전과 다르게 확정 전이라도 공천에서 배제한다고 했으니까 정말 어떻게 결정이 될지 그리고 또 시행이 될지는 뭐 미지수인데 지켜볼 일입니다. 뭐 음주와 더불어서 병역 문제, 그다음에 재산 형성 과정 이 세 가지는 뭐 앞으로 이제 정치하는 분들은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제 자기 주변 관리를 잘 하라는 거죠. 근데 이제 되게 성공한 정치인들 보면은 미리 목표를 두고 가는 길을 쭉 여정을 보면은 굉장히 관리에 엄격해요. 개인적으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 뭐 보통 사람과 다르게. 그러니까 우리도 100% 도덕군자를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일반인 수준보다는 조금 나은 높은 그런 기준은 들이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뭐 사고나 사상이나 뭐 이런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인이 되려면 정치 지도자가 되려면은 국민들보다 한 발 정도는 앞서는 것이 좋다. 아니면 반발 정도 나아가는 것이 먼저 가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하니까 참고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마무리하죠. 네, 우리 몸에는 뭐 입은 하나고 귀는 두 개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자주 나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한 11번 정도 나오더라고요. 말은 적게 하고 그러나 애매하게 하지 말고 서툰 표현을 해서 듣는 사람 귀 탓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시끄러운 중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학과 출신이 성경도 많이 읽었네요. 12번 나온다고요? 11번 나와요. 11번 나와요. 자, 뉴스 읽어주는 남자 김잠출 JCN 객원 기자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